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저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역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산의 병원을 갈 것인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요. 조금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저는 서울을 택했습니다. 서울의 메이저급 병원 두 곳을 동시에 예약을 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예약 날짜가 빨리 잡혔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한 달 안에 검사가 진행되었고요.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질 텐데 두 군데서 조금 다른 소견이 나왔습니다. 한 곳에서는 MRI상 림프 전이까지 발견이 되어서 전 절제와 그리고 림프를 제거하는 곽 청소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림프 전이는 말씀이 없으셨고 부분 절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걸렸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했고, 브라카 유전자가 나와서 림프 전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병원에서도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고 나니 전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복원을 할 것이냐 복원을 할 것이냐에도 선택이 또 따랐습니다. 림프 전이가 없었다면 복원 쪽을 조금 더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림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 협진으로 진행된 복원 수술을 받으려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마음이 아무래도 불안하죠. 림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2명 있었고 남편은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서, 부모님은 또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서울 병원까지 따라가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 혼자 가방을 챙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절친한 동생이 간병해주러 왔었고, 이제 수술장 들어갈 때는 가족이 있어야 돼서 친정 오빠가 병원에 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자잘하게 아팠던 적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기계체조할 때 팔꿈치 수술부터 시작을 했었고, 뭐 손목 수술도 했었고, 제왕절개 수술, 맹장 수술도 했었는데, 다들 수술장에 몇 번씩 들어갔었지만 이번 유방암 수술할 때 수술장 들어갈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이 수술장 들어가서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담담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수술에서 못 나오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게 가장 수술장 들어갔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두려웠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치료 과정 얘기할 때 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담담해졌다고 생각하고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겪었던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되새겨 보니까 정말 수술장 들어갈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암이란 얘기를 듣고 병을 선택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수술장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취가 깨고 수술장에서 나오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됐을 때 친정 오빠와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나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속으로는 뭐지? 진짜 이거 혹 하나 떼어낸 느낌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좀 많이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한테도 언니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혹 하나 떼놓을 정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 이제 하루 정도까지 친한 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있었어야 됐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여기 이제 림프 각정술을 해서 배액관을 뽑고 나오는데 이거를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뽑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뽑고 퇴원을 하겠느냐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도 멀고 만약에 배액관 뽑고 갔는데 염증이 생기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만큼의 또 시간이 걸리고 염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냥 배액관을 뽑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배액관을 뽑고 저는 퇴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14일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팔을 올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머리 감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다음날 팔을 올려서 머리를 감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원래 하루 정도 더 있겠다 했는데 아니 너 없어도 되겠다 그냥 가라. 가장 이제 문제가 머리 감기인데 머리 감기 해도 수술한 부위가 많이 당기지 않아서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혼자 있어도 된다. 가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저 혼자서 14일 동안 실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체육과 물리치료학을 전공했는데 암, 유방암이란 재활 관련돼 가지고는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런 암과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암 수술로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빠졌고 내가 전공을 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미 이제 병원에 갈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조금 챙겨가서 며칠 전부터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복도에서 밴드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수술 4일차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액관을 뽑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제가 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제 몸 관리도 함께 했는데요. 수술하고 한 달 있다가 외래 진료가 잡혔는데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갈 때쯤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팔을 뻗는 범위가 늘어나서 그걸 느꼈을 것 같은데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 여기가 쫙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팔을 못 올리거나 못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뻗었을 때 당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과연 뭐지? 라는 의문을 품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그 진료 때 이제 수술한 유방외과랑 재활의학과 진료가 잡혀 있었는데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전공을 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양은주 교수님이시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양은주 교수님께서 전공을 하셨으니까 의학용을 좀 써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방암 수술 후 애가막 증후군이 내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가막 증후군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애가막 증후군은 뭐지? 논문도 살펴보고 어떤 운동 방법에 대한 팁들이 있는지 유튜브도 검색하고 있는데 일단 논문에서도 이 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있지만 어떤 운동이 좋다라는 것은 뚜렷한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조합뿐이었지 이 증후군에 맞춤되어진 스페셜한 운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면서 운동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운동법으로 직접 제가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5년이 지나도 이렇게 했을 때 당긴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슴 근육이 조금 당기는 현상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육착된 부분도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유방암 한우분들께 재능 기부로 온라인으로 교육도 해드렸고요. 대부분의 이제 한우분들이 병원에서 가서 치료받을 때보다 선생님이랑 8번, 6번 운동한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런 데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소명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스파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C스파인 유튜브 채널은요, 일단 유방암 수술 후 생기는 문제가 되는 상지 기능 장애 관련된 재활 운동이 주를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나눌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환우분들이 어떻게 수술 후에 회복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